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게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30년 동안 다리 경련과 신경 기능을 연구해 온 저는 이런 오해 때문에 고생을 몇 배로 키운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은 쥐 하나가 며칠 만에 걷는 힘을 잃게 만드는 경우 실제로 존재해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70대 중후반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밤마다 다리가 누군가 끌어당기듯 아파서 잠을 설친다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쥐였다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있었고 만져보니 반대쪽보다 훨씬 뜨거웠거든요.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평생 다리를 제대로 쓰기 어려워질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신호를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세게 주무르거나 파스를 붙이는 건데 이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또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영양제만 드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다리 경련의 80%는 영양 부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순 쥐와 위험 신호는 분명히 다르고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통증을 꺼버리는 응급법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는 생활 루틴인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한 달 안에 쥐 나는 횟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지금 여러분 다리는 편안하신가요? 혹시 밤에 갑자기 깨본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지인인 68세 이정수 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참 지쳐 보이더라고요. 요즘 들어 밤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려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걱정이 가득하더군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하듯 파스를 붙이고 다리를 주무르며 버텼는데 오히려 더 아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두 가지이거든요. 파스를 붙이면 시원한 느낌 때문에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세게 주무르면 경련 중인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줘서 회복을 늦춰버려요. 제가 간단히 확인해 보니 다행히 위험한 혈관 신호는 없었고 오래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자는 자세, 무거운 이불, 하루 내내 굳어있는 종아리. 이런 작은 요소들이 매일 밤 쥐를 불러오는 조건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정수님은 TV 보실 때 다리를 바닥에 뻗은 채 몇 시간씩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세가 종아리 혈액순환을 막아서 밤중에 경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동작 몇 가지와 생활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밤마다 깨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74세 박순자 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쥐가 나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는데 가족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잠을 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쥐가 날 때마다 다리를 벽에 세게 부딪히면서 통증을 달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경련 중인 근육에 충격을 주면 근섬유가 손상될 수 있어서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박순자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하루에 3알씩 드시고 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65세 이후 다리 경련의 대부분은 신경 기능 저하나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마그네슘만 계속 늘려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신호와 단순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 두 번째는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통증을 없애는 응급처치법. 세 번째는 앞으로 쥐가 다시는 나지 않게 하는 생활 루틴이에요. 특히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신호들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순 쥐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종아리 한쪽만 붓는 신호입니다. 평소에 양쪽 다리가 비슷했는데 갑자기 한쪽만 유독 붓고 열감이 느껴지면 단순 경련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국내 혈관 건강 연구기관에서도 한쪽 종아리 부종은 위험 신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72세 김영만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밤에 쥐가 나는 줄 알고 평소처럼 종아리를 주물렀다가 오히려 통증이 훨씬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두 다리 굵기와 온도를 손으로 비교해 보셔야 해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면 다리를 세게 주무르지 마시고 움직이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다리를 세게 주무르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두 번째는 다리가 차갑고 창백한 경우예요. 이건 피가 잘 흐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해외 순환기능 연구기관에서는 발등 맥박이 약하면 즉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69세 최은호 님이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는데 걷다가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가 쉬면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발등 중앙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맥박이 규칙적으로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걸을 때 통증이 반복되면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아프다가 쉬면 금방 회복되는 경험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세 번째,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시니어분들이 자주 표현하시는 독특한 불편감인데 일반적인 경련과는 다른 거거든요. 국내 신경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감각을 특별한 신호의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70세 조경자님이 정확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다리를 가만히 두면 미칠 듯이 불편해서 밤마다 움직이며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안쪽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규칙적인 다리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 이 감각을 단순 피로로 넘기면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번째는 발끝이 떨어진 자세로 자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자세는 종아리를 짧게 만들어서 쥐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해외 근육생리 연구팀은 발끝이 아래로 떨어질 때 경련 빈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66세 박미선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 무거운 이불 때문에 발목이 아래로 처진 상태로 자면서 매일 밤 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겪으세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너무 높은 받침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한 높이가 좋아요. 여러분의 발은 밤에 어떤 자세로 쉬고 있나요? 다섯 번째, 다리를 세게 주무르는 습관이에요. 이게 가장 흔한 실수거든요. 경련 중에 강한 압박을 주면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회복을 늦춰버려요. 근육기능연구기관은 경련 시 직접적인 압박이 근섬유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73세 민경수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 매번 쥐가 나면 세게 주무르다가 다음날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은 주무르지 말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당기면 근육이 놀랄 수 있어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쥐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 오셨나요? 여섯 번째는 마그네슘만 믿는 관리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다리 경련은 영양소 부족보다는 신경기능장애와 관련된 비율이 훨씬 높아요. 71세 오명진님은 마그네슘 보충제만 3종류나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비타민 B군을 우선 챙기시고 식사에서는 해산물 중심으로 조절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무조건 영양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마그네슘만 계속 늘려서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위험 신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셨으니 실제로 통증을 3초 안에 해결하는 방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하는 생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해결하는 응급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하는 생활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발가락 당기기 상호 억제 원리예요. 정강이에 힘이 들어가면 종아리의 긴장은 자동으로 풀리는 신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너무 강하게 당기면 근육이 놀랄 수 있어서 서서히 당기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꺾어주면서 정강이에 힘을 집중하시면 돼요. 이때 무릎은 펴신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늘 밤 이 동작 바로 해보실 준비 되셨나요? 두 번째는 인중 자극으로 뇌의 통증 회로를 전환시키는 방법이에요.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손톱으로 긁듯이 누르면 피부만 자극되니까 엄지와 검지로 인중 부분을 지그시 강하게 눌러야 해요. 짧고 강하게 압을 주면 신경의 집중을 바꿀 수 있어서 다리 통증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어요. 너무 아플 때 손이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세 번째, 발목 아래 쿠션으로 밤새 근육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발이 심장보다 살짝 올라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너무 높은 쿠션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작은 베개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발목 밑에 두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발끝이 위를 향하도록 자세가 유지되면서 종아리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잠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쿠션으로 오늘 밤 바로 바꿔보실 수 있죠? 네 번째는 비타민 B군 중심 영양 관리예요. 신경의 피복 역할을 도와서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 종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기본 복합 비타민 B 하나면 충분해요. 식사와 함께 드시고 해산물 반찬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구성하시면 자연스럽게 신경 기능이 개선됩니다. 멸치나 고등어 같은 작은 생선들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 식탁에는 해산물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다섯 번째, 수면 전 15분 조격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서 밤중 경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근육이 놀라서 오히려 경련이 더 잘 생길 수 있으니까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이때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도 함께 내려놓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조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오늘 밤 조격 한번 해보실까요? 여섯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 루틴이에요. 밤새 굳어있던 종아리를 깨워서 하루 종일 경련 가능성을 낮추는 거거든요. 갑자기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양발을 몸쪽으로 10회 정도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때 호흡도 함께 맞춰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가락을 당기고 내쉬면서 천천히 놓아주세요. 아침 첫 동작을 오늘부터 바꿔보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단순 통증과 위험 신호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한쪽만 붓거나 열이 나거나 반대로 차갑게 식는 증상,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독특한 감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반면 단순한 쥐라면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과 인중 자극만으로도 3초 안에 통증이 확실히 풀립니다.
그동안 잘못된 상식으로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마그네슘만 계속 늘리던 관리법은 오늘부로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올바른 생활 관리가 다리 질을 거의 사라지게 만듭니다. 비타민 B군으로 신경 기능을 돕고 해산물을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을 준비하는 것, 수면 전 족욕과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통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정말 위험해요. 몇 달만 해도 걷는 힘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보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다시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단 하나의 제안은 이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끝 스트레칭을 딱 10번만 해보세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 보시면 단 하루만 해도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두 번째로는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보세요. 세 번째는 마그네슘 대신 비타민 B군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경련을 더 확실하게 줄이는 올바른 걷기 방법과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발 선택법과 양말 착용법도 함께 다룰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방법 중에서 무엇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